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은 2020년 2회차 지난 4월 19일 날 봤던 시험 문제 CS 리더스 기출문제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풀이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론 문제, 지난 개론과 전략론은 크게 난이도 측면에서 어렵지 않았던 문제 유형들이었는데 실무론은 어떨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로젠버그. 자, 로젠버그라고 문제에서 딱 제시가 되는 순간 무조건 내적 이미지라고 유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측면도 로젠버그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로젠버그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내적 이미지부터 딱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이미지 분류와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자, 보기로 볼까요?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느낌의 총합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답을 딱 지목하죠. 왜 그럴까요? 사회적 이미지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답은 내적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손쉽게 로젠버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의 두 가지는 내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네, 그 중에 보기를 첫 번째 것만 보더라도 개인의 생각과 느낌의 총합입니다 라고 따지게 되면 내적 이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사의 종류와 관련해 저희 실무론 시험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죠. 관련해 다음 중 정중예를 해야 될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화장실에서 VIP를 만났을 경우의 인사. 자, VIP를 만났을 경우의 인사는 정중예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만났느냐가 중요하죠.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럴 경우엔 목례를 하셔야 됩니다. 정중예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큰 어른을 만났을 경우에, 입사 면접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손님을 배웅할 경우, 손님 배웅,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하객에게 올리는 인사, 전부 다 정중예를 하셔야 되는 경우기도 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통 예절에서 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그럼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절하는 방법은 기본 횟수가 일단은 남성은 양, 그래서 한 번이고 여성은 이라 그래가지고 두 번이겠죠. 일단 요 기본적, 특히나 살아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일하게 수가 배수로 늘어나는 건 망자를 대할 경우, 흔히 저희가 뭐랄까요, 흉사시에만 그렇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의식 행사에서는 기본 횟수만 합니다. 아니요. 의식 행사도 실제로 배수를 해야 됩니다. 고인에게는 기본 횟수만 합니다. 아니요. 흉사죠. 배수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본 횟수만 합니다. 네, 얘가 맞죠. 남성은 한 번, 여성은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절 문제도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요 19년 하반기부터는 요 어떤 방법에 대한 것보다는 예시가 나오고, 다음 중 남성의 절입니까? 여성의 절입니까? 또는 초례, 행례, 진례에 대한 거 찾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다방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좀 대비를 좀 하셔야겠죠. 다음 문제. 전통적인 공수법. 자,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남좌여우입니다. 남성은 왼손이 위에, 여성은 오른손이 위에. 하지만 얘도 언제 바뀌느냐? 흉사.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망자를 대할 때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남자와 여자의 손 위치는 다르다. 맞습니다.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 위치는 다르다. 맞죠.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공수는 배례의 기본 동작으로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평상시 여자는 왼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좌 여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기본 자세에서의 손을 잡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수법 남좌 여우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사례에 해당하는 화법. 자, 화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객 화법에 대한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겠죠. 아래 보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전부 특이하게 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내일 전화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전부 다 의뢰 또는 권유 또는 질문형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답이 눌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화법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레이어드 화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잘 보시면 레이어드 화법은요. 명령형을 의뢰나 질문 형식으로 바꿔 말하는 화법이다 라고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명칭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이어드 화법. 콜센터 직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될 화법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한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산울림 화법이라고 부르죠. 부정적 내용을 먼저 말했으면 문장이 끝나기 전에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아론슨 화법. 한 가지 또 키워드는 관점 차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보상화법은 약점이 있으면 반대로 강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관적, 대칭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라고 나오는 게 보상화법이죠. 역전법은 너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예스버드 화법, 긍정법, 긍정법, 간접 부정법, 뭐 역전법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불평 고객 유형이 무엇일까요? 자, 이 불평 고객 유형을 나눌 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를 나눌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딱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매장에 이야기합니까? 불평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제3자에게 구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렇게 나누면 매장에다 불평도 하지 않고 제3자 구전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 하지 않습니다. 수동적 불평자,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 매장에다가 얘기는 합니다만 제3자 구전은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표현 불평자,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 매장에다가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제3자 구전은 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내 지인들에게는 구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매장을 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화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흔히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느냐? 격노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3자에게 구전합니다. 저희가 행동으로 불평하는 행동 불평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제 보기를 볼까요? 제3자에게 불평하지 않지만 자금 행동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해봤자. 그러니까 결국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이미 한번 했다는 소리일 겁니다. 1번 한번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기업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더 이상 말할 기회,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버립니다. 그러면 답이 누가 될까요? 제3자 구전하지 않지만 구전을 하는 사람들, 다른 매장을 알아보는 사람들, 네, 화내면서 불평하는 사람, 경로자라고도 저희가 부릅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중 저희가 서비스 7거지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고요. 참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딱 한 번에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소관, 내 책임이 아니며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서 고객에 대한 책임감과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직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어요. 라고 따지게 되면 답은 뭘로 유추가 가능하느냐? 무관심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래 보기가 나오는 것들이요. 좀 시기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의 표현되는 방법들의 워딩 표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기억하시고
요 문제의 내용만 갖고 보게 되면 무관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코칭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저희가 코칭이라고 문제에 나오면 아주 간단한 1대1입니다. 1대1이기 때문에 코치와 피코치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주고받는 상호 교류의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치와 피코치가 1대1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일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1대1로 지도함으로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1대1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코치와 학습자의 동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둘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교류의 방식은 대표적인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업무 수행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유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코칭의 형태가 대표적인 게 OJT라는 걸로 온더잡 트레이닝으로 표현되기도 하니까요. 5번, 1대1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치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건 노동집약적이라는 표현에서 잘못된 표현이죠. 실제로 이 관점은 뭐랄까요? 코치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네, 라는 관점으로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올바른 전화응대 자세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 전화응대 자세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보기를 읽어보시기만 해도 일정 부분은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1번. 통화 도중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때는 주위의 대화 내용이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맞습니다. 2번.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간결한 표현을 쓰도록 합니다. 맞죠? 3번. 통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반복하여 확인합니다. 특히나 숫자, 금액, 날짜 이런 정도는 꼭 좀 확인하셔야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전문 용어나 틀리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도중에 통화가 끊어지면 전화를 받은 쪽에서 다시 거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그건 고객 만족인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화 응대 자세에서 보면 전화가 끊어지면 누가 다시 하는 게 원칙일까요? 건 사람이 다시 거는 게 원칙입니다. 자, 혼동하시면 안 되고 꼭 이 기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거 효과적인 경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냉정한 비판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비판하거나 평가하지를 말고요. 공감과 맞장구를 쳐줄 의지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청의 방안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동영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나는 부족하다든가 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점에 제가 출판한 CS 리더스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곧 개정판이 아마 서점에 다 깔리게 될 거고요. 이 문제집 안에는 총 9회차 정도가 될 겁니다. 19년도, 2020년도 문제가 최근에 출제된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출문제, 실제에서 보셨던 기출문제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팁,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자료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원래 기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서는 추가되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서만 추가해 놓다 보니까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 세 가지 솔루션만 갖고도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메리트는 만들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난 오프라인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온라인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라고 찾으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고요. 여기 가시면 기출문제,
기출문제 분석 자료, 다양한 시험 대비 자료, 시험 서비스 CS 리더스에 관련된 전문 논문 자료, 정말 여러 가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유료로 운영이 된다는 건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측면만 좀 아시라면 충분히 도움되실 수 있는 카페의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이 내가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